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다겐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건강식에 대해서 정말 상향 평준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쉽고 자세하게 건강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방대한 의료 지식이 누적이 되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을까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지식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 의대생 문제풀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의대생 때 뭐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 풀었던 것들 이제 보관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했어도 좀 맞출 수 있는 만한 문제들을 좀 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지식 배워 가시라고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1회 도전 의대생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시험은 각 문제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 답형 시험입니다. 본 시험은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계속 기재하여도 0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댓글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고락편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힘차게 시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48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이다.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 향후 적절한 조치는 가. 즉시 혈압약 복용을 시작한다. 나. 1년 후에 다시 혈압을 측정한다. 2달 내에 다시 혈압을 측정한다. 라. 혈청 메타네프린을 측정한다. 5, 4, 3, 2, 1. 2번. 고혈압의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 틀린 것은 가. 연령에 따른 고혈압 발생은 문화와 유전에 따라 다르다. 나. 고혈압은 문명사회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나타난다. 다. 문명의 유입, 이민은 그 집단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라. 칼슘, 포탄슘의 섭취가 많은 집단은 고혈압이 잘 생긴다. 5, 4, 3, 2, 1. 3번. 고혈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은 1. 신부전 2. 뇌경색 3. 신부전 4. 말초 혈관 질환 5, 4, 3, 2, 1. 4번. 50세 남자가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150에 90. 2시간 후 혈압이 148에 88이었다. 이후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다음과 같았다. 진단은 119에 79, 118에 75, 117에 78, 118에 79. 가, 정상. 나, 100의 고혈압. 다, 가면 고혈압. 라, 본태 고혈압. 5, 4, 3, 2, 1. 5번.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고려할 것은 1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2번.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3번. 과도한 체중 증가 4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5, 4, 3, 2, 1. 자, 여러분 시험 끝났습니다. 답안 체크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 체크 못 하셨은 분들은 정지하시고 앞으로 가셔서 문제를 다시 풀어도 0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48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이다.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140에 90이다. 그리고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 입니다. 자, 우선 140에 90.
이 혈압은 정상일까요? 고혈압일까요? 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의 분류입니다. 이제 혈압은 두 가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혈압은 이제 가장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요 사이에서 혈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이 두 가지가 정상 범위에 속하면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앞에 것은 120보다 작고 뒤에 것은 80보다 작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정상 혈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기준은 이제 고혈압은 1기, 2기, 뭐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혈압의 기준은 두 숫자 중에서 하나라도 높은 고혈압에 속하면은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앞에 것은 140, 뒤에 것은 90입니다. 즉 앞에 게 140과 같거나 높고 또는 뒤에 게 90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40에 90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혈압 1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진단 여부는 다른 날에 최소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 봐서 두 번 다 고혈압에 해당돼야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40에 90으로 혈압이 측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황색에 보면 140에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죠.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혈압은 뭐냐?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의 기준은 135에 85 이상입니다. 즉 병원 혈압보다 5 정도가 낮은데요. 일단은 이제 가정혈압을 측정해서 집에서도 혈압이 높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활동혈압은 뭐냐? 자, 팔에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한 기계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알아서 혈압을 측정을 해주고요. 병원에 다시 가져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혈압을 보고 고혈압인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140에 90이니까 혈압 수치에는 해당이 되지만 아직 고혈압은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신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없다인데요. 이 말뜻은 고혈압 관련 합병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 가슴이 아프다든가 뭐 몸이 붓는다든가 숨이 차다든가 이런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합병증이 없다는 것은 아직 고혈압이더라도 오래되지 않았거나 고혈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혈압 합병증이 있으면 고혈압이 오래된 거고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달 내에 다시 혈압을 측정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달 내에 다시 혈압 측정한다 그래서 정답이 2달이니까 난 2달 후에 가서 혈압 측정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혈압을 다시 측정해서 고혈압인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혈청 메타네프린 검사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진단되거나 혈압약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건데요. 모르는 보기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일단 제껴놓고 확실한 답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세요. 자, 2달 내에 다시 혈압을 측정한다. 확실한 보기가 있잖아요. 혈압은 높지만 한 번 측정되기 때문에 고혈압은 아니고 다시 한번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다음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으니까 아직 오래된 고혈압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혈압을 측정해야 된다가 답인 거고 보기에 다에 딱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혈청 메타네프리라는 이 말을 보고 이게 답인가 해서 찍으시면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맞추셨나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 틀린 것은? 자, 보기 하나씩 볼게요. 연령에 따른 고혈압 발생은 문화와 유전에 따라 다르다. 자, 혈압은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 흡연, 음주 이런 게 문화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혈압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는 맞는 보기. 즉 정답으로 했으면 틀린 겁니다. 자, 가를 체크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틀리셨습니다. 자, 나번 보기 볼게요. 고혈압은 문명사회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나타난다. 자, 모든이 들어가면은 답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자, 요거 이제 역으로 이용하신 선생님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가는데 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런 경우인데요. 어느 인구 집단이든지 이제
개개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보면은 낮은 혈압부터 중간 혈압, 그리고 높은 혈압에 이르기까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모든 문명사회의 그 모든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맞는 말이겠죠. 나로 체크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틀리셨습니다. 자, 다음 보기 볼게요. 문명의 유입, 이민은 그 집단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흡연, 음주는 고혈압과 관련된 문화이고, 이런 문화를 가진 문명이 유입되거나 이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고혈압 발생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다는 맞는 말입니다. 자, 다 체크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틀리셨습니다. 자, 라보기. 칼슘, 포탄슘의 섭취가 많은 집단은 고혈압이 잘 생긴다. 자, 이게 정답인데요. 나트륨, 즉 소금을 과섭취하는 경우 고혈압과 연관이 되고, 칼슘, 포탄슘, 이제 포탄슘은 칼륨인데요. 이 칼슘, 칼륨을 저섭취하는 게 또 고혈압과 관련이 돼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틀린 복이 있고요. 2번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라 체크하신 분들 맞추셨습니다. 자, 3번 고혈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은, 고혈압은 이제 피가 이제 심장에서 짜서 이제 피가 가게 되는데, 이게 높게 측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피가 너무 세게 가서 이제 압력이 높게 측정되는 걸 이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가는 기관에서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 번씩 볼게요. 신부전, 심장, 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겠죠. 자, 뇌경색, 뇌 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겠죠. 신부전, 자, 이건 신부전은 이제 신장인데 콩팥, 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고요. 말조 혈관 질환, 이건 아예 보기부터 나왔잖아요. 혈관은 그냥 피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 1,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맞추셨나요? 자, 4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50세 남자가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150에 90, 2시간 후 혈압이 148에 88이었다. 이후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다음과 같았다. 진단은, 자, 집에서는 119에 79, 118에 75, 117에 78, 118에 79. 좀 혈압이 좀 낮게 측정되었죠. 자, 아까 그 대한고혈압학회 혈압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병원에서 측정한 거는 150에 90, 148에 88. 자, 고혈압 기준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고혈압 기준에 해당된다. 근데 집에서 혈압 측정한 것은, 자, 높은 혈압이 120보다 낮고 낮은 혈압도 80보다 낮고, 그러니까 정상 혈압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런 경우 뭘까요? 자, 정상은 아니죠. 자, 집에서는 무슨 정상이 맞는데 병원에서 측정한 거는 높게 혈압이 측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가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백의 고혈압. 백의 고혈압 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백의 고혈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외래 측정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지만 활동 혈압이나 가정 혈압이 낮 시간 평균 혈압이 135에 85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즉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높은데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낮은 경우입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해당이 되죠. 병원에서는 150에 90, 140에 88 높은데 집에서는 119에 79, 118에 75, 117에 78, 118에 79. 뭐 평균 내보면 130에 85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백이 고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 쓰신 분들은 답을 맞추셨습니다. 이 문제. 자, 가면 고혈압. 요거는 백이 고혈압과 반대된 개념이에요. 즉 병원에서는 정상 혈압,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아닌데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자, 가면 고혈압은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경우예요. 즉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조절해야 된다. 자, 좋은 거 알아가십시오. 가면 고혈압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본태 고혈압. 이제 본토의 고혈압이라는 말은 다른 질병에 영향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높아진 상태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무 질병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경우, 이제 본태 고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백이 고혈압. 자, 맞추셨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백이 고혈압은 당장에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즉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추후에 고혈압 발생 위험도 있고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4번 문제까지 다 맞추셨나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맞추시면은 100점이십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 아무리 먹어도 조절 안 되는 혈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항성 고혈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혈압약이 이제 종류가 많아요. 이제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혈압을 세 가지 이상 복용하는데 혈압이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해당합니다. 즉 고혈압약을 충분히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할까요? 자, 부적절한 혈압 측정을 고려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만, 과도한 음주 이런 게 있고요. 체과다. 요거는 이제 짜게 먹는 거, 소금을 많이 먹는 경우에 이제 체과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및 처방, 고혈압약을 제대로 못 드시거나 적절한 약을 처방받지 않으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제 간 상호작용 및 부작용, 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요거는 이제 감기약이나 관절약에 많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임약, 그리고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그리고 한약제도 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초, 마왕 등이 해당이 됩니다.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이제 어떤 다른 질병이 증상으로 혈압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예요.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 혈압 올라가면서 뒷목을 잡잖아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스테로이드제. 아까 보기에 있었죠. 감기약. 비스트레스성 진통제,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고요. 체중 증가. 비만 있었잖아요. 경구 피임약, 경구 피임약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한번 해설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하나당 20점 해서 5문제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점 나오셨나요? 100점 나오셨나요? 그러면 고혈압에 있어서는 정말 건강학 명예박사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라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댓글 문제 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 유튜브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그래서 10명 이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를 위한 권장 음식이 아닌 것은? 자, 가, 견과류, 나, 과일, 다, 생선, 라, 탄수화물.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십시오. 고혈압 환자를 위한 권장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간질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간질환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내용을 접하는데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간수치 요 정도면 뭐 괜찮나 이렇게 블로그에 그 지식인에 올렸는데 뭐 그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방치하셨다가 중한 질환이어서 치료가 좀 늦은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질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을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번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